지금 있는 건물에 업종 제한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영스탑 박기용 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상가 구매하실 때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고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이야기는 상가 업종 제한 둔 이유, 그리고 업종 제한 계약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보고요. 첫 번째, 상가 업종 제한을 두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업종 제한을 두는 이유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건물 내에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집을 상가에서 건물에서 차린다고 쳤을 때, 만약에 자신의 상가 커피집 옆에 두세 개의 커피집이 더 생긴다고 하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여러 개의 동종 업종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상가 업종 제한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슈퍼를 넣고 2층에 의류 매장, 3층에 신발 매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약적 상업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가 업종 제한을 둠으로써 어떤 매출 증대와 경쟁 완화를 통해서 상가 분들의 이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상가 업종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 업종 제한을 줬을 경우에 분양 활성화 및 임대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한 상가 내에서 업종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분양 계약이 활발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약국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에 약국을 나 혼자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런 업종 제한이 없는 데를 들어가는 것보다 업종 제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자신의 상가 내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에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상가 독점권이 발생함으로써 내가 임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이런 업종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이고 건물 내에서는 이 업종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할 때도, 상가를 임대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 업종 제한이라는 것을 많이들 두고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가 업종 제한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 시에 업종 제한 계약을 두게 됩니다. 분양 시 업종 제한 계약은 유효하고요. 이 계약의 상태는 관리규약 변경이 되거나 또 총회를 통해서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 상가를 구매한 수분양자, 그리고 이 수분양자로부터 그 상가의 지위를 양수한 자, 새로 매수를 한 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 계약이 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했을 때에도 업종 제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 제한을 해달라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분양할 때 업종 제한 계약이 돼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관리 규약상으로 업종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 상가에 업종 제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내 상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건물에서 이런 업종을 하는데 여러 업종이 난립했을 경우 굉장히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가 분양자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관리규약 개정에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하는 것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관리규약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총회를 통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상가 내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동의를 얻고 제대로 캠페인을 한 후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요. 관리인을 통해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상가 여러분들이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분들에게 관리규약 개정한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있는 건물에 업종 제한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업종 제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 그러니까 개점 시간이나 폐점 시간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이걸 제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영업시간 제한도 인정이 됩니다. 판례로서 업종 제한뿐만 아니라 상가가 개점, 폐점하는 시간도 관리 규약상으로
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가를 계약하시거나 임대를 하실 경우에 이런 규약들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가, 임대하려는 이 상가가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한지도 잘 파악하셔서 업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업종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관리규약에 있을 때 관리규약에 이 제재 수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영업 제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런 제재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전, 단수, 영업정지 등이 있고요. 이런 업종 제한 계약이 있었을 경우에 업종 제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례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물에 업종 제한이 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관리인한테 관리를 요청하거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총영스탑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